예, 수험생 여러분, 자,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46페이지입니다. 문제집 46페이지 14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1번 지문 보니까요. 과점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 등이 승계취득을 통해서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에 최초로 과점주가 된 날 현재 과점주주가 지분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 납세를 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서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갑이라는 주주가 법인 설립 시에 만약에 설립 시에 40%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무가 없고요. 설립일 이후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증자 등을 통해서 20% 주식을 추가 취득해서 60%가 됩니다. 그러면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됐을 때는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합니다. 60%. 근데 과점주가 된 이후에 10% 주식을 추가 취득합니다. 그래서 10% 주식을 추가 취득해서 70%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요, 요 증가분을 또 과세합니다. 증가분만. 그래서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전체 과세하고,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하고,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 요거 맞고요. 2번 보시면 주택법 중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정법이라든가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나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택조합 등이 만약에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여러분?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고요. 조합원이고, 그 다음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그러니까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3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는 거 틀렸죠, 여러분들? 우리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축으로 봅니다. 다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담보 증여는 제가 계속 자세히 양도소득세와 묶어서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부담보 증여예요.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하는 거죠. 부담보 증여.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하는 건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여자가 있고 증여를 받는 수중자을이 있습니다. 갑이 을한테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는데 여기에 3억 원의 차입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하는 거죠. 갑이 을한테 야, 내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할 건데 너 받을래? 그래? 야, 근데 내가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 있는데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미쳤냐? 아유, 고마워. 그렇게 미친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마워.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러죠?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갚을게. 그 말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요. 이 증여자와 수증자가 내들 세금 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증여자한테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자한테 이 채무 인수액,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이요. 채무 인수액. 요 부분에 대해서, 채무인수액 요 부분에 대해서, 3억 부분에 대해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려면 사실상 유상 이전, 대가를 사실상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했어야 되는데 증여자가 무슨 대가를 받았냐?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토지가 이전했으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하고요. 근데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취득세는 여러분요. 취득세는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유상, 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되니까. 근데 다만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에 대해서 취득세는, 그러니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자, 그래서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지금 수증자가 아니에요.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러면 취득세로만 말씀드리면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는 건데 유상취득으로 보는데,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는 건데, 그러면 수증자가 증여자한테 무슨 대가를 주고 취득했냐? 공짜로 받았는데, 자, 무슨 대가를 줬습니까? 채무인수 5억 전체 중에서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는, 자, 수증자는요, 증여자한테 3억 원만큼 돈을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서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자, 그래서 갚아야 하는 돈, 전체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을 뺀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수증자는 증여세가 부과되고요. 자, 그래서 수증자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무상으로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 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다만 이게 채무인수액 상당액도요, 다만 만약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 미속간이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져요. 다만 만약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이었다,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 증여였다, 자, 부담부 증여였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 증여다 그러면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부 증여했더니 알았어 여보 3억 원 내가 알아서 갚을게. 결국 남편 돈 갖다 갔겠죠. 중고딩 자녀한테 아빠가 부담부 증여했어요. 아빠 알았어요. 제가 학원 끝나고 10시 반에 끝나면 제가 갔다 와가지고 편의점 알바해서 갚을게요. 결국은 아버지 돈으로 아빠 돈으로 갚겠죠.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 증여하면 원칙으로 대가 인정할 수 없어서 채무인수액 상당액도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는.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만약에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도 대가가 입증이 되면,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부담부 증여, 하여튼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은 무상취득으로 본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3번 지문이요.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자,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여러분들 꼭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니까요.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 주체 구조부라는 게 말하자면 건물이에요, 건물. 자, 근데 왜 주체 구조부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 건물에 가설되어지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요, 이 부대 시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체 구조부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건물주가 가설하는 게 주체 구조부 취득자, 원래는 건물주가 가설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와 그 다음에 가설한 자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가설한 자 X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가설한 자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의자가 가설했을 때도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가설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면 추징에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자, 임차인이 이걸 가설을 해고서 장사하는 데서 딴 데로 갔습니다. 뛰어서 갈 수도 없고 이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분으로서 주체 구조가 일체가 돼서 딱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뛰어서 갈 수도 없잖아요. 여기 붙어 있는데. 자, 그런데 가설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면 그 사람이 일일이 가설한 자가 누군지를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찾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얘는 붙어 있는데, 자, 세금을 가설한 자한테 부과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추징의 문제 때문에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즉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구조부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맞고요. 5번 고불확장을 임차인이 시설한 경우에도 임대인을 주체구조 취득자인 취득세 납세무자로 본다. 그래서 이런 거 주체구조 취득자 건물주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15번 문제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14번 문제도 여러분이 주의해서 별표시해서 잘 알아두시고요. 15번 문제 보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요. 건축물 우리 취득 중에서 개축, 증축한 것에 대해서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해서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해서 납세를 진다.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는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여러분 요게 맞고요. 2번 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을 주주 또는 그러니까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유한 책임 사원이 유상승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가 된 때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즉 간주합니다. 주식을 취득했지만 맞습니다. 3번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돼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사실상 지목 변경된 시점에 당해 토지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여러분, 자,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봅니다. 이거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 그러면 틀려요. 그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명의신탁을 개시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무는 실질적인 취득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취득세 납세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 비과세지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니까요. 그런데 명의신탁은 어떻게 하냐? 과세라고 그랬습니다. 명의신탁은 과세입니다. 자, 4번 틀렸습니다. 5번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물건을 국내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에 수입할 때는 수입하는 자입니다. 이거 대여시설 이용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입하는 자. 눈에 익혀두시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명의신탁은 과세라는 거. 16번은 여러분 비상장법인의 주식 50%면 과점주의 아니에요. 과점주란 자는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 50%를 초과 보유하는 주주죠. 딱 50%는 과점주가 아니죠. 자, 그래서 과점주가 아닙니다. 근데 과점주가 아닌데 과점주가 아니었다가 다른 주주로부터 40% 주식을 승계 취득해서 90%를 소유하게 됐다. 그러면 취득세 납세무가 발생하는 과점주주의 지분 비율은 그런데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을 때는 전체 모두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90% 전체 과세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50% 초과해야지 50%는 과점주가 아니고요. 넘어갑니다. 17번 문제 여러분 한번 봅니다. 과점주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시니까 법인 설립 시 과점주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자나 승계 취득 등으로 인해서 과점주가 된 경우에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설립 시는 납세무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설립일 이후에 증자라든가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가 됐을 때요. 2번 법인의 과점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가 가지고 있는 법인의 주식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과점주가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전체 과세한다고 그랬죠? 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이요. 일반 주주가 주식이나 지분을 추가 취득을 통해서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죠. 주식을 취득했는데 이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겁니다. 4번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주식 지분을 추가 취득을 통하여 지분이 증가하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금을 진다. 과점주가 된 이유는 뭐만? 증가분만. 다만 증가된 후에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 이 5년 이내가 틀렸습니다. 예전에는 5년 이내라는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 이 규정이 제한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당해 과점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즉 납세무가 없다는 건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어떤 거냐면 그 이전의 과정은 생략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 주식 보유했었어요. 주식을 양도해서 60%로 줄었어요. 근데 여전히 과점주주네요.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하는데 10%를 추가 취득해가지고 70%가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10%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요.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이요. 예전에는 그 이전에 5년 내 최고 비율을 따졌는데 지금 5년 내라는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5년 내라는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내 그 규정이 틀린 거예요. 하여튼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이요. 80% 있잖아요. 이 최고 비율하고 비교해 봐요. 70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납세무가 없습니다.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0%입니다. 과세되는 지분 비율 0%. 납세무가 없습니다. 이때는 납세무가 없다.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요. 주식은 증감 변동하는 게 특징인데 과점주주였다가 자, 주로 주식을 팔았다가 과점주주인 상태에서는 과점주주는 지분이 증가됐을 때 증가분을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럼 사면취득세, 팔았다가 사면취득세, 팔았다가 사면취득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증감 변동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최고비율보다 늘어났을 때만 과세합니다. 그럼 반대로요. 그 이전에 과정은 생략하고요. 만약에 70%였어요. 주식 60%로 줄었어요. 그랬다가 만약에 80%가 됐어요. 그러면 지분이 20%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이 70%였다 그러면 최고 비율 70에서 80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자,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증가가 있는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증가분 70에서 80 늘어나면 몇 프로? 10%만 과세합니다. 증가분 10%를 과세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지분은 틀린 이유는 그 이전에 5년 내라는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5년 내라는 규정이 삭제됐다는 거예요. 자, 몇 년 전에 삭제됐어요. 개정된 지 좀 됐습니다. 4번 5년 내 이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분은 뭐 여러분 보시면 과점주였다가 주식 지분의 양도 등으로 과점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요. 다시 주식 지분을 취득해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지분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해서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봐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 만약에요. 자, 과점주였어요. 그 이전의 과정은 생략하고 주식을 양도해서 40% 과점주 아니게 됐어요. 그랬다가 주식을 추가 취득해서 70% 과점주가 다시 됐습니다.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됐을 때는요. 아까 이거는 여러분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감 변동하는 거고 그때는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감 변동할 때는 최고 비율하고 비교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됐을 때요. 이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과점주가 된 비율을 비교해서 이렇게 증가가 있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60에서 70 몇 프로? 10% 증가분만 과세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70%였다가 만약에 40%로 주식이 줄었다가 60%예요.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됐을 때, 자,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요.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증가가 없죠? 자, 증가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납세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납세무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기출문제인데요. 자, 29회 때 기출문제인데 보면 지방세법상 과점주리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단 주식 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아니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 고려하지 않는다. 기억번이요.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니은번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 과점주가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을 모두 과세하죠. 그래서 이거 전체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이미 과점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해당 법인의 주식 총액에 대한 과점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했어요.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가 되고요. 니을번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이때는요 여러분 또 납세무가 없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요, 자, 여기를 한번 봅니다. 이때는 어떤 얘기냐면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갑주주, 을주주, 병주주가 있어요. 3명의 주주가 있는데 30%, 을이 40%,
그 다음에 병이 30%예요. 자, 그러면 과점주 없죠? 근데 만약에 갑과 을이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으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합쳐서 판단하죠? 자, 그럼 합쳐서 판단하는데 애들 70% 과점주주입니다. 그랬을 때 갑과 을은 과점주주가 되고요. 과점주주가 되고, 자, 이때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 있다는 것도 아까 배웠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 이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요, 총 주식의 변동은 없는데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만약에 을이 갑한테 5%를 더 이전했어요. 그래서 갑이 35%가 됩니다. 자, 얘가 35% 줄고요. 그래서 5% 추가 취득할 때 이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 총 주식의 변동이 없는데 얘네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취득세 납세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때는 납세무 없다. 그래서 관주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기억하고 리을 두 개가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리을이요. 그래서 이거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넘어가시면 여러분요, 50페이지 19번 문제도 자,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따를 때 비상장법인 주 단기합격의 개인 주주 갑의 간주 취득에 대한 따른 취득세 과세 비율은 그랬습니다. 먼저요, 2021년 3월 2일 설립 시의 총 자본금 8억 원인데 주주 갑의 회사에 대한 자본금 현황이 3억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과점주주 주식 취득이요,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우리 그러니까 여기 이 법인에서 전체 총 자본금이 8억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의 주식에 대한 자본금 현황이 3억 2천이에요. 그러면 몇 프로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냐면, 여러분 봅니다. 몇 프로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8억 중에서 자, 만약에 얘가 3억 2천만 원만큼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얘가 자, 몇 프로예요? 자, 84, 30, 몇 프로입니까? 84, 30이니까 40%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식을. 자, 그 다음에 여기 설립시요. 설립시 40%입니다. 그러니까 설립시 주식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021년 6월 10일 자, 자본 증자 2억 원이 더 이루어져 가지고 증자 후 회사 총 자본금은 10억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갑 주주의 자본금 현황이 7억입니다. 그러면 10억 중에서 7억이니까 몇 프로요? 60%를 자,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봅니다. 설립 시 주식 취득을 과세하진 않지만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됐어요.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60% 전체를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아니구나. 이거 70%가 됐죠. 죄송합니다. 10억에서 7억이니까 70%죠. 그래서 70%니까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으니까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합니다. 70%요. 그래서 여러분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취득 시기도 이제 잘 보셔야죠. 네, 잘 보셔야 되는데, 취득 시기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요 별표시 합니다, 여러분들. 자, 20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먼저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계약일을 취득 시로 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국수공판법, 국가 지자체, 시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있어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서 자, 입증되거나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 국수공판법 객관적 취득, 아싸 사실상 잔금지급 이러면 틀려요. 여기서는 무상으로 취득했으니까 언제입니까? 계약일입니다.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언제다? 계약일 취득시로 합니다. 맞고요. 2번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 총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랬습니다.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취득시로 합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3번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간 초고 토지를 원시 취득에 따르면 공사준공 인가일이요. 이거 등기일로 바꿔서 나왔었는데 최근에 아니고, 자, 등기일이 아니라 공사준공 인가일입니다. 매립간 초고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공사준공 인가일. 눈에 익혀두셔야 되고요. 그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뭐 했다? 그럼 그날이고. 4번입니다.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중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조합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즉
비조업원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한 거로 본다.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환지처분 공고일 나왔다 다음 날, 취득세에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 나왔다 다음 날,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날, 요 쏙 뺀다고 했는데, 자, 이미 이렇게 기출이 됐어, 98회시험 때. 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 1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요, 우리가 요건 자, 어떤 얘기냐면,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요거를 우리가 비조업원용 토지를 취득하는데요. 자, 주택조합 등이 비조업원용,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업원용 토지입니다. 이거 토지의 취득식입니다.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시기를 보면 먼저요, 주택조합이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업원용 토지를 취득했다. 자, 주택조합이 비조업원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사용검사 받은 날이에요. 사용검사 받은 날이에요. 이건 다음 날 아니에요. 근데 도정법이라든가 도정법이나 그 다음에 지금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나 하여튼 이런 법에 의해서 주택 재건축 조합이요. 주택 재건축 조합이 만약에 취득을 했다. 조합이 취득한다. 이랬을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자, 다음 날입니다. 이거 소유권 이전 고시 1 이렇게 바꿔낸다고 제가 그랬는데, 자, 항상 다음 날 꼭 확인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조합이 자, 비조업원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이고, 도정법에 의해서 주택 재건축 조합이 비조업원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여러분, 이렇게 꼭 해서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5번 지문 보니까 건설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해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던 후에 개인 갑에게 분양한 후 개인 갑에 해당 아파트 분양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주의다. 여러분, 국수공판법이잖아요. 자, 객관적 취득이죠.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니까 객관적 취득이니까 어느 때 사실상 잔금주의를 취득시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번이 정답입니다. 52페이지 여러분 21번 문제 보시니까요.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허가받아 건축했을 때 취득 시기는 언제냐?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신축한 건축물 사용승인서 내주기 전에 만약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 그 임시 사용승인을 취득일로 보고요. 동그라미 3번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은 자, 건물 지어놓고 자기가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취득일로 보고요. 연부 취득은 아까도 나왔습니다. 연부 취득은 매매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 아니고요. 5번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늦은 날 아닙니다. 늦은 날 이런 건 없어요. 우리 세법에서 빠른 날이지. 빠른 날. 자, 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매립간 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공사준공 인가입니다. 공사준공 인가일. 근데 그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면 자, 사용승낙일 허가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매립간 쪽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공사준공인가일. 그 전에 뭐 했다? 자, 그러면 이런 날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건축의 경우 한번 봤고, 53페이지 22번 문제는 거주자 공인단계 시는 비상장법인 주 개발에 대한 주식을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다. 2021년 9월 15일 현재 공인당기 시가 취득세 납세금을 부담하는 지분율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2018년 1월 1일 날
50%였습니다. 그럼 과점주 아니었죠, 여러분들? 그랬다가 4월 29일 날 70%가 됐습니다.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으니까 전체 과세했겠죠? 그 다음에 7월 18일 날 2020년에 주식을 양도해서 30% 줄었어요. 과점주 아니게 됐네요. 그랬다가 9월 15일 날 80%가 됐습니다. 과점주가 다시 됐네요. 70, 30, 80%.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 비교합니다. 70에서 80. 증가가 있죠?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몇 프로? 10%요. 자,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취득세 취득시기 23번 문제 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우리가 등기일이 빠른지를 항상 취득세 취득시기 문제가 나오면 양도소득세에서도 취득시기든 취득세에서 취득시기든 항상 등기일이 빠른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서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이루어진 개인 간 유상 거래이다. 이 경우 취득세 취득시기. 여러분, 우리가 과세 표준과 달리 취득시기에서는 객관적 취득이 국수공판법 부가 아니에요. 국수공판법까지지. 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취득시기요. 객관성이 있다고 해서 한때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기로 한 적도 있었지만 헷갈린다고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시기로 했습니다. 똑같은 개인간 거래인데 일반 국민들이요. 어떤 때는 계약서를 보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라고, 어떤 때는 계약서 상관없이 실제 잔금 지급된 때부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라고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취득시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 객관성이 있지만 취득시는 언제로 하냐? 계약상 잔금지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약상 잔금지율인 2021년 6월 2일이에요. 그런데 등기일이 빠른지 항상 봐야 돼요. 등기일이 더 늦으니까 계약상 잔금지율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24번 문제 봅니다.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드시고요. 자, 계신 곳에서 스트레칭 한번 하고 좀만 더 보겠습니다. 목 운동 한번 하시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여러분 허리도 계신 곳에서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자,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힘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올해 어떻든 간에 시험이 원서 접수자가 응시자가 그냥 폭증을 하고, 그래서 원서 접수 첫날 서버가 다운되고 막 그럴 정도로 응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조금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또 상당히 또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렵다 그래가지고 뭐 싹 전멸하고 막 이런 건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문제를 조금 어렵게 출제했는데 합격자 수가 너무 적다 그러면 이의제기 문제 받아줘가지고 어떻든 간에 합격자 수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예년에 조금 합격자 수가 한 뭐 2만 8천 명, 3만 명대 나왔을 때 그때는 합격했을 사람이 작년처럼 16,000명 이렇게 합격자 수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안 되겠죠. 자, 그런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래 조금 무난하게 출제해야 될 차례인데 여러 가지 너무 응시자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묵묵히 우리가 그렇지만 쫄지 말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셔야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는데요. 일본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서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한다. 자, 그래서 요거 객관성이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 헷갈린다고, 국민들 헷갈린다고 계약상 잔금지비입니다. 2번입니다. 화해, 인락조서 등을 제외한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 객관성이 있죠.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보면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한 걸로 본다. 들렸죠, 여러분들?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입니까? 등기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얘기냐면 취득세요, 여러분. 우리가 취득시기, 자, 한번 보세요. 취득세 취득시기를 보면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시는 언제로 하느냐. 자,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시기는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시기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율입니다. 계약서상 거래 당사자 간에 잔금 지급하기로 합니다. 계약상 잔금지율이에요. 근데 계약상 잔금지율이 명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자, 계약일로부터 며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자, 그래서 계약상 장부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등기일로 한다. 틀려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흔히 계약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잔금 치르는 거래 관행을 반영한 거예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예외적으로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하는데 이건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죠. 객관적 취득만 인정합니다. 국, 수, 공, 판, 법 같은 객관적 취득만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렇죠? 국가 등으로부터 자,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계약상 잔금 지급하기란 날이 2021년 만약에 8월 10일인데 실제는 8월 20일 날 치르면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잖아요. 그 사실상 잔금 지급입니다. 물론 이 판결문에서 다만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객관성 없죠? 제외합니다.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잔금 지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리가 되지 않고요. 근데 여러분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만약에 등기 등록을 했다. 이런 날 이전에 등기나 등록을 했다.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그 언제입니까? 그 등기 등록일입니다.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그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등기일이 빠른지 꼭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요. 개인 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정규 수업 시간에 기본 이론 강의할 때 계속 물어봤던 건데요. 자, 개인 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맞죠, 여러분들? 자,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일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니까 등기일보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빠르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니까 중 빠른 날.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맞죠, 여러분들? 공매나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맞습니다.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여러분 24번 문제 2번 지문이요.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되니까 객관적 취득인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인데 만약에 그 잔금 지급 전에 등기를 먼저 언제다? 등기일입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로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건물 지어놓고 지가 사실상 세운 날이고요.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증은 유증계실. 자,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효력이 발생하죠. 내가 죽으면 전 재산 다른 애들은 한 푼 주지 말고 오남이녀 칠남매 중에 막내 아들한테 줘라. 자, 이거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유증계시를 취득시로 하는데 유증계시라는 게 자,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니까 상속계시를 말합니다. 유증계실, 정확히 얘기하면 유증계실, 즉 상속계시를 말합니다. 유증계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언제예요? 상속계실이고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꼭 구별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24번 문제 취득 시기 여러분들 이거 주의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별표시에서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5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25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언제예요? 상속계실.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 여러분 국수공판법 자 공매 경매 사실상 잔금 지급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도 맞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3번 건축물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 원칙인데 이 사용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 그날과 사실상 상인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맞고요.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요 남편에서 4명의로 등기한 날 등기 등록일입니다. 자,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는 등기 또는 등록일. 5번 매립한 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아까 살짝 봤는데요. 언제였어요? 공사준공 인가일. 공사준공 인가일. 그래서 등기일 아닙니다. 공사준공 인가일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것들. 26번 문제는 여러분요. 3번 지문을 봅니다.
개인 간 증여계약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로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증여는 어느 때를 취득시해요? 증여 계약일이에요. 증여 계약일이지.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은 아닙니다. 증여 계약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요. 문제 보시면 됩니다. 57페이지 27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4번 지문을 봅니다, 여러분. 4번 지문은 어떤 거냐면 계약 해지에 관한 건데, 여러분 계약 해지는 유상승계축이나 무상승계축이나 똑같아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실래요? 우리가 어떤 거냐면, 자,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계약 해제인데요. 취득세에서 계약 해제 꼭 여러분이 기억할 거. 계약 해제. 먼저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게 포인트예요. 등기 등록하지 않고요. 등기 등록이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봐요.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계약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등으로 자 입증이 됩니다. 이런 때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때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자, 그래서 유상승계축이나 무상승계축이나 똑같아요. 유상취득이나 무상취득이나 동일합니다.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이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입증이 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계약 해제인데 27번 문제 4번 질문을 봅니다. 취득 후 그리고요, 여러분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무조건 며칠이에요? 60일입니다. 30일 틀렸습니다. 국가, 지자체 등이 지자체 투자기관이 매각했을 때 그 매각 통보만 매각일로부터 30일 내에 지자체장에게 통보해 주게 되는데, 그 매각 통보만 30일이고 나머지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무조건 며칠이에요? 60일입니다. 그래서 취득 후 3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민법 규정에 따른 원인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이 저 가로 안에 보니까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 해지가 되고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는 거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취득한 걸 보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이 가로 내용 틀렸고 30일 틀렸습니다. 60일입니다.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27번 문제도 별 표시해 놓고 알아두시고요. 5번 지문도 시험에 최근에 작년에도 지문에 나왔었죠. 토지 지목 변경에 의한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을 비해서 중 빠른 날. 그러니까 지목 변경은 중 빠른 날인데, 시험에서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목 변경일이다. 틀려요. 예전에는 원칙 사실상 지목 변경일, 불분명할 때 공부상 지목 변경일 이랬는데, 지금은 동등한 위치에서 중 빠른 날이에요. 사실상 지목 변경일이다. 이래도 틀려요. 자, 공부상 지목 변경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27번 문제도 여러분이 별 표시하고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28번 문제는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기출문제인데 28번 문제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3번과 4번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복층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비조본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 주택복층에 따른 사용검사 받은 날에 취득한 걸 본다. 이건 다음 날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비교 정리해 드렸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취득했을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 도정법 등 법령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취득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요거였죠?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도정법 규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할 때는 도정법 규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 1회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28회 시험 때 기출 문제인데요. 28회 때 수험생들 있잖아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지문이 너무 길었어요. 28회 시험의 특징은 지문이 굉장히 길었다는 게 특징이었는데요. 그래서 지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포기하려고 하다가 어떤 수험생분들이 딱 보니까 포기하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들이 눈에 딱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 음성이 들렸죠. 다음 날 제 음성이 들려서 딱 보니까 다음 날 없어. 아싸! 그래서 4번 맞췄다. 그런 학교 후기들이 엄청 많이 달렸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요. 다음 날 빠져서 틀렸습니다. 5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고요. 다만 토지 지목 변경을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이고요.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9번 문제는 여러분들 자, 조금 비유형적인 것들이 들어있어요. 예규 내용이 들어있고 그런데 자, 29번 문제에서 여러분 취득 시기 이거는 그냥 좀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참고적으로만.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의 경우 시효 완성일을 취득 시로 본다는데 이게 판례가 그래요. 이게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 양도소득세에서는 법에 명시가 딱 돼 있는데 이게 지방세법에서는 법에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평온 공연하게 소유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민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기요. 점유 개시일 20년 전에 점유 개시했고 20년에 시효가 만료했고 등기 접수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요. 등기 접수했을 때 양도소득세에서는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취득 시기를 점유 개시로 해요. 근데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근데 취득세에는 이게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법에 규정이 없어서 뭐 어떤 교재는 등기 접수일로 한다고 돼 있기도 하고 그런데 판례가 시효 만료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판례가. 자, 그런데 그냥 이거는 법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시효 만료일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판례가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 있지만 헷갈린다고 취득시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별 취득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자, 그래서 계약상 잔금지별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럼 언제로 합니까? 아까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죠. 계약상 잔금지별이 명시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나머지는 어려움이 없는데 그래서 4번 지문 같은 것도 토지 지목 변경은 원래 언제 취득시로 한다고 했어요? 아까 사실상 지목 변경과 공부상 변경에 비해서 중 빠른 날이죠. 근데 만약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사실상 사용한 날 취득시로 하고요. 이런 것들. 요토용권은 요것은 삭제가 됐어요. 이 규정은. 요건 5번은 삭제해 버립니다. 요번은 5번 지문은 삭제가 됐다. 자, 30번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풀어보시고 31번 문제 취득시기 이런 것도 우리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공인단계 시가 다음과 같이 아파트를 취득했을 경우 취득시기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계약상 잔금지율 2021년 10월 18일 매도인 개인으로부터 취득합니다. 사실상 잔금지율이 2021년 10월 20일, 입주일이 10월 26일, 등기 접수일 항상 확인하죠. 11월 18일 더 듣네요. 자, 개인으로부터 개인이 취득했습니다.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자, 그러면 언제입니까? 취득시기? 원칙 계약상 잔금지별 10월 18일이요. 근데 등기일이 빠른지 항상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등기일은 더 늦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문제는 매도인 개인으로부터 취득했다. 자, 공인단계 시가 개인으로부터 아파트를 그러면 취득시는 언제로 합니까, 여러분? 계약상 잔금지별로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1번이 또 정답입니다. 아까 문제하고 뭐 반복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뭐 답은 뭐 2번입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보시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62페이지 32번 문제부터는 취득세 과세 표준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